네, 시장을 섭렵한 내로라 하는 베테랑들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해 첫 거래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한 수 한번 제대로 또 배워보도록 하죠. 메이크잇 강흥보 대표 모셨습니다. 신의 한 수 원년 멤버인데요.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새해 복 첫날. 많이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주를 좀 뽑아주셨어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2023년 전체적인 증시 뷰에 대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올해 증시 작년보다는 좋지만 일단 기대감이 좋긴 한데 이 좋지만 점점점 굉장히 좀 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보다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글쎄 기대감 너무 크게 갖지 마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나은 점은 뭐고 여기서 기대감을 낮춰야 될 포인트는 뭔지 큰 그림 좀 그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2022년 증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바로 그전 방송 마무리 단계였죠.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여러분들께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버슈팅 이후에 시장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말씀드리고 미국 증시의 약세 흐름, 그다음에 국내 증시의 약세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께 태조 이방원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다 갖다 버리라고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아주 세게 얘기했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한 줄을 제가 적어 온 거는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변동성을 주면서 우하향하다가 2150대 라인에서 강하게 2500까지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다시 2200 초중반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2023년도에서는 1분기만 잘 넘어가신다면 그렇게 너무 공부를 많이 안 하셔도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2022년보다 2023년이 좀 좋을 거다. 그렇지만 1분기 때는 1분기까지는 좀 조심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을 점검하되 그래도 작년보단 나으니 조금은 기대감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분석 도와주세요. 네. 일단 대표님 미국 증시의 움직임 작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의 움직임을 좌우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3대 지수가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좀 최악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나스닥이 연간 마이너스 33%라는 마이너스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떻게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려면 미증시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새해 움직임은 미증시 중심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여러분들도 국내 증시가 그전 2150포인트 저점까지도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제도권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께서 좀 그런 시황도 여러분들 아마 접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은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현재 위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그전 고점 자리죠. 2022년 8월 고점을 위로 올리는 흐름까지 나왔다가 지금 나스닥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쪽에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위치를 보면서 국내 증시도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영향과 또 이따가도 잠깐 시간이 되면 중국 상해종합증시도 좀 봐드릴 텐데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위치와 중국 상해종합증시가 국내 증시를 정말 2150을 테스트할 지연정 시장이 엄청난 공포 장세보다는 우하향을 초기에 했다가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갈 것이라는 저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기 파동은 지금 반등세에서 이동평균선을 수렴시켜 놓고 밑으로 내려와도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약간의 올해 1월 달부터 2월 사이에서는 바닥 따지기 이후에 다시 재차 34,000포인트를 올리는 흐름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 좋을 게 32,000포인트와 31,500포인트입니다. 이 지수 라인을 확인을 한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미국 서학개미 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 전략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당장 쫓아가는 전략은 별로 제가 비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나스닥 증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스닥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좀 다른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나스닥 증시는 10,000포인트 이탈은 기정사실로 보시고 10,000포인트 이탈한 이후에 9,000포인트, 8,000포인트, 7,000포인트
이런 뭐 자리까지도 언급하시는 정말 저도 리스펙하는 전문가님들이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10,000포인트 이탈은 뭐 기정사실로 볼 수 있지만 9,000포인트를 심하게 이탈하기보다는 9,000포인트와 9,500포인트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약간의 버퍼는 있을지언정 우상향한 흐름으로 다시 나스닥 지수는 11,000에서 11,500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1분기 이후에는 좀 빠르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서학개미분들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어떡하냐. 이미 고점 자리에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손절보다는 현재 현금이 갖고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 또 하시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다가 다시 언더슈팅했다가 올라오는 구간을 확인하고 서학개미분들은 11,500에서 12,00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가면 다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미국 증시 고점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2022년 8월, 9월 요 사이에 여러분들 서학개미분들은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떠나지 못하고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미국 증시는 앞으로 2, 3년간은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안에서도 좀 엇갈린 흐름 제시해 주셨어요. 다우의 경우에는 그래도 웬만한 이평선, 장기 이평선 잘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 32,000선을 잘 지켜준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술주가 많이 포진된 나스닥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좀 저점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장에 좀 대입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다우에서는 유틸이나 에너지 쪽이 선방하면서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좋았던 거잖아요, 대표님. 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중소형 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이 있는 쪽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묵직하게 갈 코스피 쪽으로 괜찮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오늘의 양시장의 흐름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그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앵커님께서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현대차가 5% 정도 이상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SNS 방송 통해서 자동차 섹터와 삼성전자를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조언을 드렸는데 오늘 현대차가 5%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물론 반도체 섹터도 시세가 좀 일부 나올 수 있겠지만 자동차 섹터가 좀 더 강한 흐름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을 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코스피 지수 지금 지수 언급을 드리기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하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 그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8월, 9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10월 초부터 2,500 랠리가 있을 때 순환 매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종목들 또 순환매가 좀 많이 돌렸던 종목들의 시세를 좀 드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저점을 잡으려고 하시다가 더 역행하는 아마 투자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뭐 삼성전자 6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었던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좀 집중해서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섹터도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수 화면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2236포인트 여러분들께 뭐 SNS 방송 통해서 제가 머투 방송을 좀 쉬면서 좀 방송을 좀 집중을 못 해드렸는데요. 2,400을 넘어가는 2,500까지는 절대로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산타랠리는 절대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시장은 2,320포인트까지는 보고 언더슈팅으로 우리가 2,250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고도 조언을 해드렸는데요. 2,236포인트에서 오늘 2,250을 살렸다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화면을 좀 보시면은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스토캐스틱이랑 보조지표인데 이 보조지표가 늘어진다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늘어지면은 시장의 에너지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봉 에너지까지도 같이 첨부해서 보여드리면 이 주봉 에너지는 둘째형 에너지는 밑으로 빠지고 있고 큰형은 조금 상승, 막내 파동은 앞단의 일봉처럼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봉의 저점 자리인 2134포인트와 2250 사이에서 바닥 따지기의 패턴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자리가 바로 12월 26일 저점 자리인 230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아직 테크니컬한 걸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은
그전 저점 자리가 어디였지를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 기술적 분석 공부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2,304포인트를 살리고 투자하시는 게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투자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를 살려야지만 그래도 밀려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04포인트를 일단은 밑으로 내려오다가도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께 상방으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조언이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50% 이상 과감하게 배팅하는 전략을 아마 드리지 않을까. 지금은 투자 금액의 한 10에서 20% 정도로 해서 시장 추이를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4포인트 지지에 대해서 좀 강력한 이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시총 상위주, 대형주들에 있어서는 비중 확대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좋다. 그러면 사실 1월 효과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그래도 더 잘 갔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형주가 더 좋다라는 의견은 결국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대형주들이 지금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시각이신 건가요? 자리를 좀 자세히 봐주세요. 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앵커님 좋은 대로 중소형주를 쫓아가는 게 적절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단 엇박자 날 가능성이 저는 99.9%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앵커님이 말씀한 대로 중소형주 종목이 좀 올라가가지고 단기적으로 2, 3일 동안 한 5%, 10%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서 수익을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이냐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5에서 10% 올라가면 그거를 쫓아가면 그 다음날 10%, 20% 급락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대형주 종목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만 전략적으로 잘 하신다면 좀 발 뻗고 잘 수 있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 안정적으로 모아갈 시기이지 지금 현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 쪽에서의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감내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현대차 계속해서 네. 미리 좀 포인트 잡아주셨잖아요. 네. 이 측면에서 현대차의 여력에 대해서 좀 답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들어가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의 여력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현대차는 그전 고점 자리가 20만 3,500원이었고요. 그게 2022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20만 원 자리에서는 현대차는 이제 당분간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드렸고 16만 5천 원 라인에서는 저점 대비해서 반등세에서 큰 욕심 내지 말고 한 17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청산하자. 그 이후에 제가 현대차에 대한 조언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현대차 조언 드린 게 15만 5천 원을 이탈하면 관심을 갖자 해서 저희 SNS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지는 몰랐는데요. 기술적으로 맥자리라서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 6% 급등이 나왔고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냐. 제가 가격을 짚어드리면 또 저희 매물대가 조금 물론 시총 상이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저는 아무튼 16만 원 중후반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 상반기에는 다른 종목들은 좀 밀려도 현대차는 한 17만 5천 원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확실히 확인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종목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환율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작년 내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게 환율의 또 변동성이었었잖아요. 올해에도 고강도의 긴축이 예고된 가운데 오늘장은 5원 정도 오르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환율 변동성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중국 상해종합증시 위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원달러 환율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만약에 2100까지도 이탈하고 2050까지 2000까지도 위협하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원달러 환율의 위치는 지금 1320원에서 1380원 박스 흐름에 위치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의 위치는 지금 바로 126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여러분들께 좀 요거 보여드리면 주봉에서 2022년 5월 달과 2022년 5월 30일에서부터 5월 9일 이 넷째 주까지 5월 달에 있는 이 박스 라인을 확인하는 절차 이후에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은 1310원에서부터 맥시멈 1350원까지의 랠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원달러 환율이 1310원을 넘어서는 흐름에서는 주식 투자 비중이 지금 현금 거의 90% 이상인데 그때서부터는 현금 70%가 아니라
주식 70% 이상으로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310원에서부터 1,350원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 이 타이밍이 이제 언제 제가 또 이 머니투데이 방송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310원과 1,35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사고 싶은 종목들 실적을 좀 받쳐주는 시총 상위 5천억 이상의 종목들을 좀 포트로 두시면 좀 안정적이고 또 은행금리보다 몇 배의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방향성 흐름을 제가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좀 포인트로 원달러 환율 1,310원, 1,350원 사이가 우리가 주식 비중을 크게 채울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금 70%에서 뭘 살까 그리고 어느 타이밍일까 하시는 분들께는 환율 밴드가 확실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저리쯤 올라왔을 때는 우리 센터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답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메이크잇 강흥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